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입니다. 오늘은 전달할 게 많기 때문에 말하는 속도가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들었거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일부러 제가 미국 시장 결과를 보고 방송하기 위해서 어제 안 했고요. 오전에는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은 정확하게 12시 29분입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추천 종목 두 가지, 코스피 지수 예측, 평촌 매니아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정말 중요해요. 가능하면 끝까지 들으세요. 시청자들이 긴 거 싫어한다는 거 저도 아는데요. 그리고 종목 찍어주는 거 좋아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오늘은 수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면, 조급종 환자가 아니라면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제 저는 뭐라고 할까, 미국 결과를 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목요일에 사실 폭락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에 파월 의장이 빅스텝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한 번에 0.50%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하는, 그게 바로 빅스텝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목요일에 별로 안 빠졌어요. 이상하다. 역시나 금요일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묘한 웃음을 띄었어요.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왜곡기가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결과를 보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뭐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기분이 좀 편안함과 약간 불안함이 51대 49. 그러니까 좀 편안하고 좋은 게 더 커요. 저는 오히려 기회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주식을 워낙 오래 했어요. 올해 34년째 주식하고 있고요. 주식 전문가면 23년째 했습니다. 어떤 일을 안 겪어봤겠어요, 제가. IMF도 겪어봤고, 2000년대 초반에 버블 붕괴도 겪어봤고, 9.11 테러도 겪어봤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겪어봤고, 2년 전에 코로나 위기 다 겪어봤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저는 기분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이 잠길 수가 있으니까 물을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두 종목입니다. 뭐 이것만 보시고 그냥 닫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후회할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추천 종목 두 개를 공개하는데요. 공개하기 앞서서 이걸 꼭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추천 종목 두 개는 유료회원한테 추천했던 겁니다. 저는 유료회원한테 추천했던 걸 그대로 전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유료회원 추천 종목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무료 따로 유료 따로 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무료 추천주가 더 잘 가버리면 유료회원들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유료 추천을 한 다음에 약간 평가일 때 전달하고 대신 유료회원의 기준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가격 오면 자꾸 아니면 말라는 거예요.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료회원 추천주를 드리는데 크게 올라가지 않았을 때 드리고, 만약에 유료회원한테 제시했던 매수가가 오면 자꾸 아니면 말고예요. 추격하진 마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비중. 여기서 말하는 비중은 주식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식 비중 100%도 미련하고요. 0%도 미련해요. 50%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 파생. 파생은 뭐냐? 선물 옵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뭐 옵션은 좀 위험하고 또 주식 선물도 너무 복잡하니까 선물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파생은 양방향 수익이 가능해요.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매수해서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데, 파생은 매수 매도가 다 돼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기회라고 봐요. 왜? 평촌 매니아들은 알거든요. 제가 지수 저점 파악하는 거 기가 막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미국이 폭락했어. 그러면 월요일에 분명히 하락 출발할 겁니다. 근데 바닥에서 딱 지수 적중해 버리면 어때요? 파생해서 엄청난 수익이 날 수가 있죠. 또 하나, 장기 플러스 단기입니다. 지금은 중기는 솔직히 애매해요. 근데 장기 플러스 단기, 이게 왜 말을 하느냐? 지금 저는 장기 추천주를 딱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유로연들이. 근데 여전히 평가익이에요. 이 와중에도 장기 추천주의 특성이 뭐냐? 적중 확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수익률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찌했든 시간이 흘렀을 때 수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 수익률의 크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장기예요. 편안하게 묻어둬도 수익 나는 거. 근데 지금 유일하게 한 종목 장기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평가익이라니까요. 여전히 이 와중에도 월요일에 만약에 지수가 폭락한다 그래도 크게 타격 없을걸요? 이건 유료인들은 알아요. 이게 지금 다음 주에 하나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봐요. 또 하나 뭐냐? 제가 단기에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 지금 주식 비중을 100도 아니고 0도 아니고 50% 정도가 좋다. 그리고 지금 파생의 최대 기회다. 왜? 파생은 양방향 매매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장기 한 종목도 들고 있지만 앞으로 추천할 한 종목도 수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기 순환매 잘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이란 게 그래요. 1년 내내 올라가는 것 같아도 3개월은 조정을 받고요. 1년 내내 떨어지는 것 같아도 3개월은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상승장에서도 3개월 조정이 나옵니다. 최소 하락장에서도 3개월 반등이 나와요.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 벌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주식 전문가는 약세장에서 수익 내준 사람이라고요.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두 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뭐냐? 바로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3,200원에 추천했어요. 3,200원에 추천했으니까 현재 3,240원에 마감했습니다. 뭐 월요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추천해놓고 1, 20% 올라갔는데 그때 무료연한테 공개하고 이런 비열한 짓은 안 해요. 충분히 3,200원에 1차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1차 매수 시켰어요. 그리고 무료연들은 2차 3차 매수, 그 다음에 목표 수익 손절가는 알아서 정하세요. 저는 1차 매수를 3,200원에 시켰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눌림목이죠? 저는 정직하고 양심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바로 삼화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이에요. 조일알루미늄이 대장이거든요. 근데 조일알루미늄이 금요일에 고가가 2,735원이었습니다. 종가는 2,630원이었고요. 2,735원이 고가, 종가는 2,630원이었는데 금요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2,810원에 끝났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더 올라갔어요. 예, 이게 대장주거든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 고점을 넘은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이 대장주이긴 한데 저는 왜 남선 알루미늄 추천했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조일 알루미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삼화 알루미늄입니다. 어때요? 비슷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대장주 조일 알루미늄. 이렇게 보면은 대충 한 이쯤에서 이제 혼저세였잖아요. 예. 오락가락 혼저세였어요. 혼저세였다가 이제 올라간 겁니다. 자, 삼화 알루미늄 보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쯤 가격에서 이제 혼저세였어요.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건데, 왜 남성 알루미늄을 추천했냐? 이거는 이미 3월에 한번 급등을 해줬거든요. 이게 더 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혼조세가 아니었어요. 두 종목하고 달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혼조세가 아니라 좀 내려왔죠. 이렇게 쭉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급등했어요. 끼가 다구네요.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세 개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조일 알루미늄 누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횡보했잖아요. 그죠? 횡보에다가 올라갔죠. 삼화알루미늄 또 역시 누가 보더라도 횡보하다 올라갔어요. 그죠? 맞죠? 자, 그런데 남성알루미늄 어때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끼가 다분해요. 만약에 알루미늄주가 계속 가게 되면은 이게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8%까지 평가익이 나왔다가 약간 평가익 나는 수준으로 끝났는데 어쨌든 월요일에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곡물주가 좋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곡물주보다는 이제 뭐라 할까요? 이런 자재 관련 이런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곡물주 너무 갔거든요. 두 번째 바로 룽투코리아입니다. 자, 룽투코리아는 거짓말처럼 수익이 났습니다. 화요일에 7,080원이 저점이었어요. 근데 7,100원에 매수 사인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수요일에 30% 이상 던졌어요. 최소 30%, 많은 사람은 한 35%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또 들어갔습니다. 얼마에? 정확하게 8,500원에 들어갔어요. 자,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적중인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는 말 100% 사실입니다. 유료연이 보고 있는데 거짓말 못하죠.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하루에 추천주가 2개면 많아요. 3개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하루에 매수 종목, 실제 매수 종목 추천했어도 매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추천해서 실제 매수 종목이 하루에 3개인 경우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2개를 매수한 경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 하루에 하나 추천해요. 이것도 그날 하나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평택촌놈의 적중은 수익과 직결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양아치들처럼 하루에 5개는 양반이에요. 10개, 20개 추천하는 애들 많거든요. 뭐 할 거예요, 그게. 또 골라야 되는데, 거기서. 사기꾼들이죠. 자, 7,100원에 제가 사인했는데 거짓말처럼 잡혔어요. 7,080원이니까 잡혔죠? 그리고 9,230원에 여기서 매도 사인 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더 갔죠? 9,230원이 여기입니다. 딱 30%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0% 먹었거나 아니면 35% 이 정도 더 먹었겠죠. 그리고 나서 어제 또 잡았어요. 얼마? 8,500원에. 거짓말 같죠? 여기서 딱 잡았어요. 8,680원에 끝났는데 시간의 단일가로는 8,700원대 후반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저기처럼 남선 알루미늄처럼 저는 이거를 8,500원에 1차 매수를 시켰습니다. 2차, 3차 매수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 그 다음에 손절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오늘 2종목을 공개합니다. 원래 3종목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하나가 우선주예요. 우선주는 갈 때는 좋은데 안 갈 때는 거래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건 빼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늘 원래 3개 하려고 그랬는데 2개 현재 공개합니다. 그리고 우선주 하나는 다음 주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수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제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여기다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빨리 공개하는 데가 바로 어디냐? 홈페이지입니다. 자, 홈페이지 보시겠는데요. 자,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월, 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홈페이지에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공개해요. 그 다음에 유튜브 공개합니다. 순서가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동시에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거의 큰 시차는 없어요. 큰 시차는 없지만 어쨌든 홈페이지 먼저 하고 인스타그램 하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를.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께 그동안 계속 광고를 해드렸으니까 홍보를 해드렸으니까 더 이상 이거를 제가 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평택촌놈 502CY0308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게 홈페이지고요. 자, 다시
주식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남선 알루미늄 이거하고 룽투 코리아 추천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공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은 제가 다음 주 월부터 수까지 추천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코스피 지수 예측입니다. 중요하죠. 자, 먼저 미국과 한국 비교를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수부터 볼까요? 자, 코스피가 이렇게 있고요. 코스닥이 있어요. 자, 왜 두 개를 비교하느냐? 자, 보세요. 먼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위치를 보면요. 1월 28일 저점 찍고 그 다음에 현재 61선 전후에서 이제 공방이에요. 그죠? 61선 전후에서 공방. 그리고 저점보다 그렇게 높진 않죠. 솔직히. 대략 한 최저점 본다 그러면 한 110포인트 정도. 2591이 저점이었으니까 한 대략 한 110포인트 정도 위에 있는데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때요? 다르죠? 저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단 61선과 120선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저점 라인을 봤을 때 어때요? 좀 약간 이력이 있죠.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저점보다는 좀 거리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다시 비교해 드릴까요? 코스피는 저점하고 지금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나 뭐 현재 여기나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61선 전후에서 놀아요. 지난번에 61선 뚫었다가 밀렸다가 다시 또 뚫으려고 그랬다가 밀렸다가 또 뚫었다 밀렸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코스닥은 어때요? 저점보다 현재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60일과 120일 중간에 있고 나름 높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약하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현재 떨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1월 28일 코스피 저점 이후를 계산해도 더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과거 같으면 이건 이런 현상 있을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저점 찍었을 때하고 코스피 저점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코스피가 지금 어쨌든 간에 저점을 안 깨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때요? 삼성전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현재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약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을 보면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요게 나스닥입니다. 요게 다우존스예요. 자, 보세요. 물론 많이 빠졌지만, 자,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저점이 여기고, 현재 이 위치입니다. 그래도 어때요? 괴리감이 있죠? 차이가 있어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어때요? 저점이 여기고요. 어제 종가가 여기에요. 비슷하죠? 조만간 이탈할 것 같아요. 나스닥이 훨씬 더 약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다우존스도 기술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적은 다우존스가 더 강하고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이 더 약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골 때리는 거죠. 기술주가 더 많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요.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오히려 코스피가 더 약해요. 이건 뭐냐?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자, 다우존스 2월 저점 지지면 한국 1월 28일 저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겠습니다. 결국 전 세계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을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우와 나스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우가 나스닥보다 지금도 훨씬 강하죠. 보세요. 자,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금년 최저점 비교해 보면 어때요? 이게 다우존스, 이게 나스닥입니다. 네, 훨씬 강하죠. 네, 누가 봐도.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다우존스는 장중 기준 저점이 2월이었고요. 네, 종가 기준 저점이 3월이었습니다. 장중 저점과 종가 저점이 달라요. 시점이. 다우존스는. 나스닥은 어떠냐?
장중, 종가 모두 다 3월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점은 빠를수록 좋고 고점은 느릴수록 좋다.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약한 거예요. 지금도 일봉 추세가 약한데 고점 저점에 있어서도 특히 저점 장중 종가죠. 예, 나스닥이 더 약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다우존스는 어쨌든 최저점 대비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여유가 있고 장중 기준은 2월의 저점, 종가 기준은 3월의 저점을 찍었다. 그런데 코스닥은 현재 장중 저점 대비로 얼마 안 남았고 장중 기준 저점 3월, 종가 기준 저점 3월 훨씬 약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우존스 기준으로 2월 저점이 안 깨면 코스피 1월 28일 저점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깨면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코스피가 좀 억울하긴 해요. 코스닥보다 훨씬 약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일단은 코스닥은 60이라고 120선 사이에서 놀잖아요, 지금. 근데 코스피는 어때요? 이거 뭐 하는 거야? 겨우 올랐다 내려가고 또 올랐다 또 내려가고 훨씬 더 약해요. 지금 코스닥은 한 이쯤에 있는 거거든요. 지수가 한 이쯤 정도. 예. 60이라고 120일 사이. 근데 이게 삼성전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수정해서 환산해 보면 지금 이 정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정도. 지금 한 2,775 정도? 이 정도가 정상이에요. 삼성전자가 정상이었다면. 삼성전자가 지수하고 그대로 연동이 됐다면 지금 2,775에서 2,800선 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여야지 돼요. 사실은 이게. 제가 수정해서 계산해 본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렇게 보세요. 복잡하게 알려주면 여러분들 해석 못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다우존스 기준으로 2월 장중 기준 저점이 깨지면 코스피도 1월 28일 저점이 깨질 수가 있다. 안 깨지면 안 깨진다. 이렇게 보시기 바란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아주 쉽죠? 이것만 바라보면 돼. 근데 아직까지는 이만큼 여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저점이 얼마였냐? 33,223, 33,223이었거든요. 종가가? 아니. 32,272, 죄송합니다. 저가. 32,272, 한 32,300 정도 봐야죠. 근데, 33,600이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아직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우존스 장중기준 저점이 깨지나 안 깨지나 이거만 보세요. 이게 깨지면 코스피도 이게 깨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깨지면 안 깨지겠구나. 저는 월요일에 엄청난 기회라고 봐요. 저는 2650 전후가 오면은 저는 딱 좋을 것 같아요. 파생은 매수 사인이고요. 현물은 기가 막힌 저점 매수가 될 겁니다. 제가 일부러 2650선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거든요. 2650이 오면 기회다 생각하고 배팅하라고요. 근데 안 왔어요. 근데 이번에 올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되나 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일주일 전에 기억하시죠? 2650선 전후가 되면 좋은 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올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러우 전쟁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좀 더 말씀드려보면, 사실 제가 목요일에 미국 지수가 생각보다 안 빠져서 놀랐다 그랬잖아요. 사실 근데 파월 의장이 계속 했던 얘기예요. 빅스텝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3월에 금리 인상 0.25% 하고 나서 올해는 6번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번은 빅스텝이다. 0.5 이상이다. 근데 그게 5월일 가능성이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3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포인트 이상 올랐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수는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지금 왜곡시킨다고 생각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까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다우존스입니다. 1월 24일 날 어쨌든 2월 24일이죠. 죄송합니다. 2월 24일 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번 충격받아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3월 중순쯤에 금리 인상 했어요.
자,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동그라미에서. 그 다음에 이 수직선에서, 그쵸, 수직선이죠? 수직선에서, 금리 인상 했어요. 그리고 올해 6번 금리 인상 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5월에 빅스텝 할 거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변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길어지면 죽어나는 거죠. 빅스텝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 시장이 그렇게 봤다고 봐요. 아유, 저 전쟁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미 시작해갖고 계속 지속되고 있었죠. 예, 올라갈 때도 3월 말까지도. 그리고 이미 금리 인상했어. 5월에 픽스텝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올라갔잖아. 근데 이건 왜 그러냐? 결국 결정적으로 러우 전쟁 때문에 그래요. 러우 전쟁. 예. 이게 길어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니까 5월에 한 번 정도 0.50 할 거를 5월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6월, 7월에도 0.50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러우 전쟁이 어떤 경우든 끝난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거나 러시아가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 끝났다. 그러면 지수 급등할걸요? 왜? 일단은 정세 불안이 없어지니까 좋고요. 인플레이션도 잡힐 거고요. 그러면 지수 급등합니다. 근데 이게 변수라는 게 뭐냐? 2, 3일 뒤에 끝난다고 할지 2달 갈지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그렇게 길게 안 가요.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안에 끝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못 버텨요. 지금 마리우폴에서 아조프 연대 뭐 2,500명하고 민간인 1,0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무기가 없어서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봉쇄 작전 뭐냐? 굶어 죽기 전까지 버티고 있다 항복하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푸틴이 전략이 뭐냐? 거기다 또 공격해버리면 국제사회 비난받죠. 러시아 군인도 죽죠. 무기 써야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마치 중세시대를 보면 성 안에 가다 놓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딱 그거예요. 푸틴이 머리 잘 쓰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 비난 안 받겠다는 거죠. 민간인 죽이면 비난받잖아요. 안 그래도 뭐 무슨 집단 학살이니 뭐 무슨 뭐 전범이니 그딴 소리 듣고 있는데. 그리고 러시아 군인도 죽어요. 무기도 또 써야 돼. 뭐로 그렇게 하냐고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어차피 굶어 죽기 전에 나오겠죠. 그래서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좀 길어지는데 이해하세요.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프 연대하고 민간인 1,000명이 있는데, 자, 최상은 뭐냐? 군인하고 민간인 다 항복받고 살려서 나온다. 두 번째는 뭐냐? 일단 민간인은 빼낸다, 중간은. 그 다음에 아조프 연대는 거기서 투항을 하든, 계속 싸우다 죽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둘 다 죽인다요. 푸틴은 둘 다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본인도. 군인 죽인 것까지도 사실 좀 부담이 돼요. 동안이든 쥐잖아요, 지금. 무기가 없어서 안 죽이겠냐고요. 군인도 죽이고 민간인까지 죽이면 진짜 푸틴은 정말 학살자 소리를 들어요. 본인도 싫어해요. 최악은 자기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냐? 군인을 항복해서 일단은 뭐 일부는 전법 재판해서 죽이고 일부는 그냥 포로 만들어서 그냥 살려주면 되고 민간인은 당연히 빼내야죠.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푸틴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중간 뭐냐? 민간인들은 어쨌든 빼내. 민간인들은 빼내고 군인들은 선택하게 하는 거죠. 너네들 항복할래? 아니면 계속 싸우다 죽을래?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조프 연대가 민간인들 안 보낸다고 생각해요. 방패막이거든요.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푸틴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푸틴이 침공할 명분을 준 건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아조프 연대가 친러시아계 사람들 엄청나게 학살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쨌든 전 민간인들이 더 이상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평촌매니아 메시지입니다. 벌써 30분 다 지나가네요. 지루했죠?
아마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도 대단한데 평촌 매니아들은가 아닌 사람들 벌써 끊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겁니다. 자, 평촌 매니아 메시지인데요. 제가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 좀 넘게 컴백홈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 무료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잘 들으세요. 1개월당 7일 서비스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개월수 곱하기 7일입니다. 1개월 하면은 예를 들어서 1개월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1개월 하면은 7일, 3개월 하면은 21일, 6개월 하면은 40일 이렇게 서비스를 드립니다. 그래서 1개월당 7일 서비스를 드립니다. 그래서 1개월 하시는 분들은 7일, 3개월은 21일, 6개월은 42일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결제하는 분들도 1일 추가일 제공하니까 전혀 상관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끝까지 들으세요. 월요일부터 해도 돼요. 월요일부터 컴백홈 이벤트를 해서 1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하면 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웬만하면 할 사람들은 미리 결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로 장기 추천 중 하나가 월요일날 추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장기 추천주 한 개를 1월, 2월, 3월 계속 연구했어요. 종목 분석도 하고 차트도 보고 다 봤어요. 그리고 가격을 기다렸어. 네, 기다렸어요. 1차 매수가를 여기서 좀만 더 내려가면 하겠다. 기다렸어요. 근데 빠르면 월요일날 바로 와요. 바로 동시효과부터 올 수도 있고 장 초반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 이게 월요일날 하다가 뭐 오전 10시 낮 12시 결제를 하다 보면 이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화요일날, 수요일날 컴백홈을 할 분들은 그때 하면 돼요. 물론 그때 해도 장기 추천주 이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어요. 매수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월요일날 할 거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날 하면 월요일날 원래 시작이니까 기본 2일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하면 1일 더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개월당 7일이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결제는 하나, 월요일날 하나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일은 월요일이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바로 장기 추천주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종목 공부를 못하죠. 지금도 제가 장기 추천주 하나는 어때요? 유료연들은 다 알고 있죠? 평가이기잖아요. 이 와중에도, 이 장세에서도. 이거는 제가 이미 장기 추천주 한 종목보다 이게 어쩌면 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수익률도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4월 중에 장기 추천주 하나 더 드리겠다고. 난 약속 지키는데 다음 주 올 겁니다. 늦어도 수요일, 빠르면 월요일날 와요. 1차 매수 가격 전후에서 끝났어요. 근데 미국이 폭락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분명히 시가부터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얼씨구나 하고 1차 매수 사인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이게 차라리 1차, 2차, 3차, 4차까지 제가 줄 건데 1차, 2차 매수 기회가 온다. 그러면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유료연이 되더라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차 매수 딱 대고 갈버릴 수 있거든요. 그건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월요일부터 컴백홈을 하실 분들은 차라리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라고요. 그럼 토요일날, 일요일날 손해본 거는 그냥 월요일날 시작일로 적용해서 다 해드리고 우리 회사에 전화하셔갖고 대표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 토요일날 했으니까 이틀, 일요일날 했으니까 1일 추가일 서비스 달라. 그러면 알아서 줄 겁니다. 그리고 뭐냐. 단기 매매 최고의 수익 추구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락장에 강한 게 평택촌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봐봐요. 자, 금요일도 사실 장 안 좋았잖아요. 자, 그 와중에도 남선 알루미늄 들어가서 물론 종가에는 좀 약간은 밀려 끝났지만 자, 매수가보다 분명히 높아요. 자, 일봉상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어때요? 타이밍 맞죠? 그 다음에 분봉 볼까요? 3,200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8%까지 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쨌든 평가율로 끝났어요. 이 와중에 자, 롱투코리아 보겠습니다. 화요일날 매수해서 목요일까지 30% 먹었어요. 그리고 또 8,500원에 또 들어갔어. 8,500원 가격 제시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유료연들은 알죠. 이거를요, 금요일에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름 돋는다 그러죠. 이거를 전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7,100원에 들어갔어요. 9,230원 이상에서 던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소 30% 아니면 35%도 먹었죠.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뭐냐, 8,500원을 이미 목요일날 제시했어요. 목요일날 가격이 이렇게 노는데도 여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목요일날 안 잡히니까 결국 금요일날 잡혔죠. 기가 막히죠. 제가 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노하우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아마 더 빨리 잡거나 못 잡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점 매도 한 다음에 자 8,500원까지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딱 왔잖아요. 거짓말처럼. 무슨 얘기냐? 이런 장세에서도 제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 추천주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 장기 추천주 하나도 뭐냐? 그냥 계속 가면 수익 나는 거예요. 장기 추천주의 특징은 뭐냐? 단기하고 달라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수익률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단기 매매는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왜 돈 벌기 어려운지 아세요? 절대로 지금 종목 장세 아닙니다. 전체 종목으로 봤을 때 100개가 있다고 봤을 때 플러스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가 안 됩니다. 한 개가 안 돼요. 평균적으로. 플러스 5%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2개에서 4개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 플러스 10% 이상 종목이 하나가 안 됐어요. 0.67개밖에 안 됐어요. 100개 중에 0.67개. 얼마나 희박한 확률입니까? 또 플러스 5%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100개 중에 2.5개밖에 안 돼요. 어제 기준도 그래요. 지금 어떤 상태냐? 웬만큼 적중률이 높지 않으면 실력 없으면 수익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생각해 보세요. 100개의 종목이 있는데 플러스 10% 이상 올라가는 게 하루에 하나가 안 돼. 플러스 5%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하루에 2개에서 4개 꼴밖에 안 돼. 얼마나 희박하냐고요. 진짜 웬만큼 고수 아니면요 수익 절대 못 납니다. 거기다 저는 압축 추천하잖아요. 양아치들처럼 하루에 10개, 20개 추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보통 하나, 많아봐야 2개입니다. 3개도 거의 없어요. 자, 압축 추천하죠. 적중하죠. 그러니까 이걸 다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컴백홈 이벤트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좀 길었죠. 길어도 들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웬만한 고수 아니면요 수익 절대 안 납니다. 아니 100개 중에 플러스 10% 이상이 하나가 안 돼. 100개 중에 플러스 5%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2개에서 4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확률이 너무 떨어지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접속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제 책 얘기도 나오고 컴백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셔서 남은 기간 수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